공수처가 결국 시한 내에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 속의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십시오. 공수처에게 수사는 직무입니까? 취임입니까? 수사 권한도, 수사 역량도, 수사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하여야 합니다. 공수처를 둘러싸고 연일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포에 실패한 뒤 오동훈 공수처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 처장의 입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맞나? 아닌가? 바쁜 게 들어올 때가 됐는데. 국회에 출석을 한다고 해서 질문도 준비를 했는데 30분 가까이 기다려도 오질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모여있는 정문을 피한 건지 다른 문으로 들어갔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법사위에 나와서야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는 하시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장으로서 저희들 체포 영장을 집행했는데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해가지고 영장이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오 처장은 사과를 하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법사위가 열리고 있고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새해 첫날에는 도어 스태핑까지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렸는데 어제와 오늘은 카메라를 거의 피해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할 말이 없겠죠? 할 말이 없었겠죠. 유구무원이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설마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그동안 공수처가 인원도 작고 규모도 작고 해서 여러 가지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죠. 예. 그래서 하나 제대로 딱 부러지게 못한다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최혜병 사건 수사도 지금 여전히 아직 오리무중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랬지만 한 달 전에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그리고 또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 이번에는 뭔가 좀 강단 있게 결기 있게 좀 할 모양이다. 또 그 계엄 초기에 여러 수사기관들이 검찰, 경찰 할 것 없이 서로 막 경쟁했잖아요. 수사를 예. 서로 하겠다고. 그랬을 때도 호기롭게 다 이첩해라 이렇게 했을 때는 진짜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해볼 모양이구나라는 기대를 국민들이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란 혐의자를 지금 35일이 됐는데도 체포조차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죠. 여전히 국민들은 불안하고 분노하고 있고 점점 그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장은 또 공수처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오락가락한 그 행보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카메라나 언론에 본인이 노출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 실제로 국회에 출석하는 장면도 전혀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른 문을 이용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오동훈 공수처장은 국민들에게 더 소상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대통령 측은 이게 위법한 영장 집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고 또 그 집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직접 대국민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부러 이렇게 카메라를 피하는 듯한 모습이 오히려 공수처 수사에 대한 어떤 논란을 더 증폭시킬 수도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서 설명을 했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오동훈 처장이 과연 체포 의지가 있었느냐 이런 비판도 지금 많이 받고 있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그걸 미리 예측을 못했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조금 전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화기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셔야 국민들이 납득을 해요. 5시간 만에 나온 게 뭡니까? 점심 먹으러 나왔습니까? 뭐 여러 종류의 그 화기고 지금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지금 제가 그 화면으로 그 보기에는 장갑차 유사의 차량도 있었고 저희들 지금 아무 차량도 가지고 진입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 집행을 강행하는데 여러 가지 애를 먹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발포를 해도 된다는 박종준 경호처장의 발언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당시에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까?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고 자칫 그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뭔가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그 수사하는 걸 넘어서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그 더욱 집행해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조본부는 이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회의체 형성해가지고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진압 작전과 관련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온 것은 맞습니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몇 번 했냐고요? 회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이긴 모였습니까? 제법 많은 숫자로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집행 때는 제대로 진압 작전 성공하십시오. 안 그러면 공수처 그만 폐지하세요. 그런 부분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철저하게 준비해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현 의원님. 네. 수사기관장으로서 일단 국민께 사과를 했습니다. 예, 사과를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을 해도 부족할 판으로 보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공수처가 이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굉장히 우려를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공수처에서 이제 일했던 분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공수처 조직이 원래 작은 조직인데다가 임기도 3년밖에 안 되니까 예. 이 공수처장의 인사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조직이고 그다음에 이 3년 단기직들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능력이 있거나 소신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능력이 이제 떨어지는 조직인데 저 조직이 저 큰 사건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우려를 많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첩 요구권을 할 당시에는 이미 검찰과 그 경찰의 수사가 많이 집적이 돼 있어서 아무리 능력이 떨어져도 저 정도는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저는 눈에 띄는데 한 가지는 상황을 오판했다는 겁니다. 그 공수처 차장이 브리핑하면서 이야기한 게 이렇게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할 줄을 몰랐다. 그랬죠. 라고 했다는 거죠. 협조해서 올 줄 알았다라고 했는데 이미 협조 안 하겠다는 것에 관해서는 윤석열 씨의 변호인단이 체포영장이 무효라는 등 그다음에 그래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불복할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경호처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하겠다. 법과 적법 절차를 들먹이는 사람들은 항상 나쁜 짓을 하기 전에 그 앞에 그 말을 붙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의사표시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니까 윤석열 씨가 바로 내란을 일으켜서라도 자신의 그 대통령 권력을 굳건히 하겠다고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벌써 이 세 가지만 보면 당연히 물리력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저항할 것이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협조할 줄 알았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 판단을 하고 영장 집행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사건의 심각성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가 된 사건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사건보다도 중대한 사건인데 그렇다면은 그 미약한 조직이나마 공수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겨우 그 일주일 체포 집행 시한의 일주일 동안에 단 한 번 들어가서 5시간 동안 하고 내려오는 사람이 공수처 검사들인지 직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웃으면서 내려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공수처장은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고 100번이고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실 인식이 상당히 떨어졌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공수처가. 그때 밀행성, 신속성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꿩 사냥도 한 번도 안 해본 포수가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멧돼지 사냥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 불안이 현실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고 또한 과연 의지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게 1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그 전날 밤 9시에 이제 공문 플레이로 경찰에다가 보냈단 말이죠. 예.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이 해갖고 와라. 근데 그건 법적 근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공문 플레이를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통으로 경찰에게 이렇게 위임한 듯한 일임하는 듯한 태도로 봐서는 과연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거든요. 근데 예. 수사를 포함해서 모든 일에는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도 늦었고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도 실패하면서 이게 내란죄 수사에 있어서의 1차적인 타이밍을 놓친 것이 아닌가라는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또 답한 내용이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간접 방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결은 내란 사범 맞습니까? 저희들 지금 내란 우두머리죄의 피의 사실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사법부의 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님의 명령장으로도 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체포영장이 어떤 이유로서도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자, 아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앞에서 가로막고 있어요. 만약에 집행하는 당일날 그들이 있으면 그들은 공무집행 방해 맞습니까 아닙니까? 방해 행위가 일어난다면 또 그때 가서 또 그런 부분을 또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문이 있어서 공무가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렇게 답을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오동훈 공수처장이 정치적인 논란은 좀 피하려는 모양새는 있지만 또 반면에 너무 의지가 빈약해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도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아주 강하고 꼭 체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굳어도 지금 이 여러 가지 재반 여건들이 참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의지도 그렇게 딱히 있어 보이지 않고 매우 소극적으로 보이는 데다가 또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해가면서 우리 들어갑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월 3일 날 그렇게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도대체 의지가 있는지도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제 또 그 경찰하고 사전 어떤 조율도 없이 그냥 체포해오면 우리가 수사는 할게 이런 황당한 그 근거 없는 공문까지 보내가지고 뭐 해프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이제는 다시 또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조보는 가동하기로 된 거니까 일단은 좀 믿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국민께 사과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들어눕기라도 했어야죠. 예. 가서 들어눕기라도 하고 1박이라도 하면서 버티고 있었어야지 맞는 거죠. 그래야지 진짜 체포할 의지가 있구나라고 국민들이 믿고 지켜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눈 맞아가면 3박 4일을 국민들은 1월 6일 날 체포영장 만료될 때까지 그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관저 앞에서 있었는데 5시간 반 만에 나오면서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냐는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공수처가 좀 이번에는 제대로 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조직이 존폐의 위기마저 갖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결기를 좀 보였으면 합니다. 지금 네. 저렇게 하는 말로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출석해 주시면 이런 얘기밖에 지금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공수처장의 저런 안이한 태도는.
직접 나가서라도 체포해올 그럴 각오를 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공수처가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을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 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공수처가 수사할 것이 아니라 경찰로 수사권을 재이첩하는 방안은 왜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과가 아니라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쨌든 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 수사권은 공수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위법한 수사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찰에 재이첩해서 경찰이 다시 수사를 밟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어떻게 응하는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본 후에 그래도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더 큰 공권력을 집행하더라도 충분히 명분을 쌓아서 어떤 정치적인 성과물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공수처만 해야 되고 경찰에 하면 안 되는지 공수처를 민주당 정부 시절에서 무리하게 만들었었기 때문에 공수처의 존재감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예. 일단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오동훈 공수처장이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반드시 체포하겠다 뭐 이런 표현은 없어요. 없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체포영장이 연장이 돼야 체포에 다시 한번 나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일단 청구는 한 상태고요. 어제 청구했다고 하죠. 어제 청구를 했으면 이제 통상적으로는 아마 오늘 중으로는 이제 발부가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하루 정도 통상적으로 이제 하루 정도 걸리거든요. 예. 발부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유효 기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판사 영장 재판할 때 뭐 1개월짜리도 끊어준 적도 있고요. 1년짜리 끊어준 적도 있습니다. 체포영장의 시한이요?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꼭 일주일만 하라는 법은 없고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그 유효 기간을 적절히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영장 전담 판사의 재량입니다. 예. 물론 이제 수사기관에서 얼마 정도의 유효 기간에 해당되는 걸 이제 청구를 합니다. 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그걸 보고 사유가 합당하면 원하는 대로 이제 발부를 합니다. 하고 이번에 그래서 기사에 의하면은 유효 기간을 일주일이 아니라 뭐 좀 길게 뭐 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일주일을 더 넘기겠다는 생각 자체가 좀 굉장히 놀랍고요. 지금 이 내란 수계가 철조망과 차벽에서 어떤 성체 안에서 지금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우울감, 그다음에 불안감 뭐 이런 것이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국민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상황 하에서 이 체포영장 집행을 일주일을 넘기겠다? 그거는 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 주 안에는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한 번 실패를 했으니까 또다시 같은 실패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을 하려면 이제 하나는 전격적인,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는 식의 전격적인 집행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가동할 수 있는 어떤 저항 방법을 이제는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이제 장비도 동원을 하고요. 그래서 좀 제발 이번 주 안에는 좀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형사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체포영장이 발부 이미 됐을 수도 있잖아요. 연장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발부 사실을 다 외부에 알리고 해서 그게 수사하는데 공개가 되고 오히려 수사를 스스로 방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발부된 사실을 발표 안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러면서 또 유효기간이 얼마짜리인지를 발표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수사에 있어서는 이제 신속성만큼이나 중요한 게 밀행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1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다해서 2차 체포영장만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공수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 의지를 펼친다면 사실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의 수뇌부에 대한, 지금 소환은 계속 불응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경호처 수뇌부들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받아서 그 사람들에 대한 체포영장 먼저 집행하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의 기간을 얼마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실무상 통상 뭐 한 달이 넘어가거나 1년씩 이렇게 장기간의 유효기간으로 발부되는 체포영장은 사실상 수사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명수배를 걸어놓기 위한 용어로 그렇게 장기간 유효기간의 체포영장을 받아서 그냥 지명수배를 해놓고 어디 길거리 다니다가 잡히면 데려올 심산으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종류의 사건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의 체포영장을 만약에 청구했다면 그것도 잘못된 수사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불안합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네. 2차 집행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보면 화면에 나가지만 철조망까지 다 쳐놓고 차량으로 아예 벽을 세워놓고 물리적으로 따지면 지난 1차 집행 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 보이거든요. 저런 것까지 다 뚫고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막혀버린 거죠. 예. 그래서 1, 2차 저지선까지 뚫었는데 조금 더 버텼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참 못내 남습니다만 지금 저 모습을 좀 보십시오. 대통령 관저 앞에 휴전선도 아니고 저런 철조망이 웬 말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공권력이 적법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저런 요새 같은 곳이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더군다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금 본인이 이 수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달이 난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이런 사태를 만들고 키우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2009년에 용산 참사 때요. 예. 거기에 그 남일당 용산의 건물에 경찰 특공대가 투입이 돼서 완전히 이 폭력 진압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 그 민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경찰이 얼마든지 저는 특공대 투입해서 체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호처장 체포 먼저 하고 나중에 영장 청구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리고 현행범이니까요. 지금 경호처장은 법 위에 군림하는 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 관계자들 지금 간부들 4명 다 입건된 상태니까 현장에 또 두 번째 체포하러 갔을 때도 막는다면 바로 체포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법 뒤에 숨어서 저 지금 철조망과 버스 뒤에 숨어 있는 이 내란 수괴 혐의자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체포를 하는 것만이 이 국민이 너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고 나면 중간중간 깨서 핸드폰 보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나라고 보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예.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말 공수처가 이번에는 이 공조본이 다 협력해가지고 출동할 거 아닙니까? 경찰 특공대든 경찰이든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저는 출동해서 제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마저도 놓친다면은 정말 공수처는 할 말이 없겠죠. 그 다음 순서는 저는 구속영장 청구 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장 바로 저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예.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은. 구속영장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이게 체포영장은 예, 체포영장은 발부가- 최대 48시간 예. 동안만 이제 인치해 놓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구속영장은 그게 아니라 이제 수사 기간은 20일, 최대 20일. 예. 그리고 법원에 기소가 되면 심급당 6개월씩 구속할 수 있는 제가 겁니다. 질문드린 건 그런 네. 취지가 아니고요.
체포영장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구속영장 집행은 체포영장 집행보다 공권력 투입이나 아니면 집행하기가 실제로 더 용이합니까?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 실제 그 사실상의 문제는 동일하죠. 이게 집행의 문제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예. 발부하는 것이고 예. 이건 같지만 영장 실질 심사에 안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커 보이고 만약에 청구한다면 예. 근데 발부가 됐단 말이에요. 예.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의 차이가 있냐 이거죠. 아마 그 저항하는 쪽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체포영장은 임시의 그 일종의 이제 그 임시적인 구금영장이고 구금영장은 이제 장기간의 구금영장이니까 예. 법원의 어떤 명령의 강도가 훨씬 더 크다라는 그런 명분적인 차원에서는 좀 많은 압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분적 압박이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병을 일단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래서 최대한 48시간까지만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영장입니다만 체포영장을 뛰어넘어서 그냥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발부가 되면 집행만 되면 바로 구속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를 들어서 뭐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의 그 구속 수사 기간 이후에는 바로 기소로 이어져서 예. 구속 상태에서 재판까지 바로 이어지는 것이고, 체포영장은 영장에 의해서 신병을 데리고 오더라도 다시 한번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과도기적인 단계인 것이고, 그 예. 차이가 있고, 뭐 같은 영장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법원이 예. 더 강한 공권력을 부여해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집행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집행은 예.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물리력으로 저렇게 막아서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예. 보는 거죠. 예. 명분상의 차이는 있지만. 뭐 현재 본인이 변론하러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바로 구속할 수도 있겠죠. 그 얼마든지 저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상황을 보면 2차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이거를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셨잖아요. 뭐 철조망 깔고 또 뭐 차 이렇게 차벽 세우고 경호처장이 공공연히 경호법을 들어서 나중에도 경호에 빈틈이 없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실제로 집행이 들어가면요, 경호처장 이런 분들에 대한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가 이루어지고 현실에서 이 대통령의 명령, 그러니까 경호처장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이 실제로 다 전과자로 전락할 수도 있는 위기로 몰리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문제는 딱 두 사람만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자신이 공언했었던 것처럼 법적, 정치적 문제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수사에 응하는 방식. 예. 또 하나는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경호를 풀어달라라고 요구하는 방법 두 개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그런 명령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결국에는 결자 해지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얘기를 종합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결자 해지가 있거나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나 그 뒤에 이제 발부가 되면 발부까지 받아서 더 강한 명분을 쌓는 그런 조치도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으로 우리가 종합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철조망까지 치고 요새화해서 물리적으로 맞설지까지는 또 예상은 했지만 또 예상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와는 좀 별개로 다뤄봤고요.